안녕하세요, 친구들. 우리 다음 주에 학교에 오면 수행평가를 한다고 했죠. 수행평가에 앞서 선생님이 오늘은 수행평가 소개를 해주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하게 될 마지막 실기 수행평가는 명화 리페인팅입니다. 자, 두 명의 화가를 소개해 줄 거예요. 조르드 쉐라와 마이클 크레이그 마틴. 과연 어떻게 명화 리페인팅을 할지, 자, 같이 가볼까요? 첫 번째 화가의 그림입니다. 무엇을 하는 사람들 같나요? 여러 사람들이 보이죠. 자, 선생님이 봤을 때는 여러분도 아래에 있는 무슨 날 어디에서 누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같이 생각해 봐요. 뒤에 연기를 봐서는 공장 같기도 하고 뱃놀이 하는 사람, 요트도 보이고 자고 있는 사람도 보이네요. 선생님은 구름이 많이 낀 날 프랑스의 센강에서 이 사람을 할래요. 론 위즐리 같이 생겼어요. 론이 수영을 하다가 갑자기 너무 추워서 오들오들 떨고 있다. 뭔가 여가를 즐기러 온 사람들 같아요. 일요일 같기도 하고요. 자, 이 첫 번째 화가 프랑스의 조르주 쉐라의 작품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 시카고 미술관의 모습입니다. 조르드 쉐라의 작품은 이 시카고 미술관에 있어요. 자, 여기 보이죠? 내부의 모습이고요. 인상파 화가들이 자신의 고향인 프랑스 파리에서는 그 당시에 아직 인정을 받지 못했었어요. 유명해지기 전에는 당장 뭔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죠. 근데 이때 안목이 뛰어났던 시카고 기업가들이 인상파 화가들의 그림에 가치를 두고 많이 구매를 했습니다. 이러한 사연들이 줄지어 이어져 시카고 미술관은 미국 속 또 다른 인상파 갤러리로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시카고 미술관의 첫 기부자 중에 한 명인 라이언스는 당시 신인 작가였던 메리 커세,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모네, 르누아르 등 인상파 화가들과 두터운 교류를 했고 그들의 작품을 구매를 하기 시작해요. 라이언스는 75세로 세상을 떠날 때 자신이 가진 인상파 화가들의 작품들을 시카고 미술관에 기증을 하고 시카고 미술관은 이러한 기부들을 계기로 프랑스 인상파 화가들의 작품을 많이 보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인상주의 조르주 쉐라의 작품도 이 시카고 미술관에 있게 되죠. 자, 조르주 쉐라의 또 다른 작품을 보여줄게요. 굉장히 유명한 작품입니다. 그랑드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 그림의 제목처럼 일요일 오후에 프랑스의 그랑드자트 섬에서 뭔가 쉬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자, 우리 인상주의에 대해서 배웠었죠. 인상주의가 고민한 빛에 대한 감각적이고 순간적인 표현을 이 신인상주의는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접근한 화가들이 바로 이 신인상주의 작가들입니다. 조르드 쉐라 폴시냐기 대표 작가이고 이 사람들은 장인 정신의 마음으로 한 땀 한 땀 모두 점을 찍어서 표현했어요. 1900년까지는 가족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이 그림은 쉐라의 어머니가 프랑스에 기증하려고 했는데 몇 차례나 거부가 되었고 파리에서 몇 사람의 소장을 거쳐 1924년 시카고의 부부 바틀리 부부에게 2만 달러에 팔렸어요. 2년 후에 부부는 아까 앞서서 봤던 시카고 미술관에 이 작품을 기증을 합니다. 훗날 프랑스는 다시 시카고 미술관에 고액의 금액을 제시하면 작품을 사려고 했지만 시카고 미술관은 거절을 하죠. 그만큼 시카고 미술관은 이 작품의 가치와 진가를 알기 때문에 팔고 싶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미리 사두지. 자, 이것처럼 친구를 사귀거나 우리가 연애를 하거나 누군가를 만날 때 나의 진가를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그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 이 그림을 그리는 날도 쉐라는 작업실에서 점을 찍는 작업을 했어요. 같은 힘으로 같은 속도로 점을 찍는 일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굉장히 인내심이 필요한 일입니다. 실제로 쉐라의 성격은 굉장히 새로운 것을 싫어하고
좀 끈기가 있는 성격이었다라고 해요. 그렇게 1884년부터 1886년 2년이나 이 작품의 완성이 매달려요. 하지만 쉐라는 생각하죠. 인상주의가 가진 즉흥성과 감정적인 빛의 기록을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표현하려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의 바람을 담은 이 작품은 1886년 5월 인상주의의 마지막 전시를 장식하며 신인상주의의 탄생을 알립니다. 이 신인상주의라는 이름은 그 당시에 이름이 붙은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쉐라는 그냥 그 사람의 목적에 맞게 그림을 그렸던 것일 뿐이고, 이런 인상주의, 신인상주의 이런 미술사주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이름들은 후대에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이 신인상주의라는 단어는 이 쉐라가 이 작품을 전시를 할 때 마지막 전시 때 붙여졌던 이름이라고 하네요. 아까 앞서서 선생님이 얘기를 했듯이 쉐라의 실제 성격은 자신이 남긴 작품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충동적인 것을 싫어하고 늘 차분하고 인내심이 많은 쉐라는 예술가들이 필수상이라고 하는 피카소가 연애에 스캔들이 많았던 것처럼 예술가들의 필수사항이라고 이렇다 할 어떤 스케줄 하나 남기지 않은 채 규칙적인 삶을 살다가 32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요. 훗날 그의 영향력은 고흐와 로트레에게 야수파와 색채 연구에 집중으로 한 들루네에게도 남겨졌습니다. 자, 이 센강 주변에 있는 그랑드자트 섬은 쉐라가 이 그림을 그릴 때만 해도 이 1884년 86년도 때만 해도 한적한 곳이었지만 19세기에 파리 사람들이 여가를 즐기는 문화가 더 발달하게 되면서 주말 가족 단위에 적합한 휴식의 장소가 됩니다. 단정하게 입고 나온 양산을 쓴 여인들, 편안하게 누워 자고 있는 남자의 모습, 그리고 열심히 보트를 젓고 있는 사람들, 킁킁대며 잔디향을 맡고 있는 강아지의 모습, 그들에게서도 다양한 휴식의 모양을 찾을 수 있죠. 이 작품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수를 세보면 총 48명, 귀여운 원숭이도 한 마리 있으니 여러분들이 직접 이 그림 구석구석을 찾아보면 꽤 재미난 구성들이 많은 작품입니다. 자, 쉐라는 카메라의 렌즈와 화가의 눈이 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빛에 대해 고민을 하던 쉐라가 내린 결론은 사물은 단색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그의 작품들은 주변의 수많은 대상과의 색채 대비를 통해 본연의 모습을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사람도 타인과의 관계에서 복합적으로 나의 진가가 증명이 되죠. 절대 혼자만으로는 내가 이루는 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비로소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이 액자 잘 봐볼까요? 이 액자를 보면 보라색으로 보이죠. 근데 사실 우리 눈에 보라색으로 보인 이 액자는 붉은색과 푸른색의 조합입니다. 이 또한 모두 점으로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짠. 쉐라의 그림에서 표현된 점은 큰 점도 있고 작은 점도 있어요. 컴퓨터가 아니다 보니까 점의 크기, 모양도 되게 다양한데요. 이 쉐라의 여러 그림을 보면서 어떻게 점을 썼는지 큰 점과 작은 점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재밌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작가는 영국의 마이클 크레이그 마틴이네요. 앞서서 봤던 쉐라의 작품과는 다르게 어떤 점이 보이나요? 자, 이 그림은 그림 같기도 하고 프린트한 것 같기도 하죠. 쉐라가 색을 칠하는 방법과 비교해 볼 때 어떤 점이 다른지를 한번 볼 수 있는데 어떤 점이 다른 것 같나요? 우선 점으로 그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뭔가 터치감이 없어 보이죠. 그 색도 좀 명확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좀 명확한 색으로 비비드한 표현이 색이 보입니다. 자, 이 그림 표현을 할 때 작가는 아크릴 물감을 롤러로 굴려서 채색을 했다라고 해요. 마이클 크레이그 마틴은 왜 이런 작품을 그렸을까요? 마이클 크레이크 마틴은 예술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위에 있는 것을 다루는 것이라고 해요. 익숙한 것을 이렇게 확대해서 낯설게 보는 것이라고 하네요.
요건 무엇을 확대한 것 같나요? suitcase, 이건 여러분들이 먹는 커피, 의자, 헤드셋, 전구, 시계를 볼 수 있죠. 자, 무엇이든 예술이 될 수 있다는 크레이그 마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연을 좋아하는데 이 크레이그 마틴은 인공적인 것에 오히려 매력을 느낀다라고 해요. 우리는 주변에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사용하고 이 물건에 관심을 두지 않지만 이 일상의 물건만큼 위대한 것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 물건들이 없다면 여러분들 일상 자체가 당장 없어진다고 한다면 굉장히 불편해질 텐데요. 궁극적으로 여러분들 일상에 있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게 이 마이클 크레이그 마틴의 주제입니다. 자, 마이클 크레이그 마틴의 그림 속에서 여러분들이 아는 물건을 찾아볼까요? 손전등도 있고 신발도 있고 전구, 옷걸이, 서랍장, 책. 같은 물건이지만 다른 색을 표현함으로써 또 낯설게 볼 수도 있습니다. 크레이그 마틴은 앞서서 봤던 조르 쉐라의 그림 아르니의 풍경을 재해석하기도 했어요. 조르 쉐라가 그린 그림과 비교했을 때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우선 붓터치, 점으로 그리지 않았고 터치감이 없고 또 색이 명확하게 보인다. 색이 왜 명확하게 보일까? 쉐라의 이 작품을 마이클 크레이그 마틴은 여러 번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렸어요. 자, 마틴의 작품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바로 쉐라에 앞서서 본 작품과 비교를 했을 때 이 두 작품 색을 비교해 보면 색이 굉장히 달라요. 색면같이 이 보색 대비를 두드러지게 사용을 해서 색을 더 명확하게 대비감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1학기 때 배웠던 세계 대비의 개념인데요. 세계 대비에는 이렇게 세 가지 유사 대비, 반대 대비, 보색 대비라는 특징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차근히 다시 살펴보면 이 보색 대비 3번을 봐볼까요? 이 색상 안에서 빨간과 180도 정반대에 있는 색인 이 청록, 반대되는 색상끼리 배색되었을 때를 보색이라고 합니다. 보색 대비라고 하고 2번을 보면 이 귤색의 보색은 사실 남색과 파랑의 가운데 있는 이 감청색이에요. 하지만 귤색과 이 남보라나 남색이나 파랑을 쓰게 되면 성격이 반대되는 색들, 보색은 아니지만 성격이 반대되는 색을 함께 써줬기 때문에 색이 좀 명확하게 보이는 이 반대 대비를 볼 수 있고요. 첫 번째를 보면 유사 대비입니다. 유사 대비는 채도만 달라지고 귤색 주변의 다홍, 주황, 노랑, 연두는 채도만 달라질 뿐이지 비슷한 색을 배색되었을 때 얻어지는 대비를 유사 대비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마이클 크레이그 마틴은 이 보색 대비 그리고 반대 대비를 사용을 했어요. 자, 우리도 명화 중에 한 점을 골라서 마이클 크레이그 마틴이 사용했던 보색, 색의 대비를 활용해서 리페인팅을 해볼 거예요. 자, 수행평가를 소개해 주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명화 6점을 줄 텐데요. 그 중에 한 개를 골라서 보색을 활용해서 명화 리페인팅을 할 겁니다. 오늘 온라인 수업 시간에는 명화 한 점을 선택해 주면 되고 다음 주에 등교를 하면 여러분들에게 35분의 리페인팅 할 시간이 주어집니다. 리페인팅을 할 명화 크기는 A4 사이즈고요. 본 수업 5분 전에 선생님이 올라가서 명화 그림을 나눠줄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미리 선택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리페인팅 할 시간이 줄어들지 않을 겁니다. 종을 치면 수행평가를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꼭 준비해 주세요. 표현 재료는 아래 중에 각자 선택해서 준비를 해보세요. 색연필은 유성, 수성 모두 다 가능하고요. 크레파스, 수채 물감, 아크릴 물감 중에 준비를 해오면 되겠습니다. 준비를 해오지 않을 시에는 과정평가의 태도 점수에 반영을 해서 감점을 하도록 하겠고요. 이거는 앞서 선생님이
설명을 했듯이 여러분들이 만약 친구들에게 빌리게 되면 친구의 작업을 방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료를 꼭 챙겨오도록 합시다. 남에게 폐를 끼치는 행동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총점 25점이고 이 명화 림 페인팅을 평가를 하게 될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색 이론 중 색의 대비, 앞서 선생님이 설명했던 보색 대비, 반대 대비, 유사 대비를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 크레이그 마틴 작품의 색의 대비, 보색과 반대 대비의 색배합을 잘 관찰해 본 뒤에 명화를 재해석해서 리페인팅 할 수 있다. 세 번째, 사용하는 평면 표현 재료의 특징을 이해해서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는지. 크레파스는 어떻고, 수채 물감, 아크릴 물감, 그리고 색연필도 수성이냐 유성이냐에 따라 특징이 다 달라요.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보면서 그 재료의 특징을 이해를 하고 표현할 수 있는지 선생님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화는 6점을 줄 텐데요. 자, 이 명화를 선생님이 이렇게 컬러링 같이 아웃라인을 일단 6점을 줄 거예요. 지금 선생님 보여주는 요렇게 선생님이 나눠줄 거고, 여러분들이 보게 될 화면은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둘, 셋, 넷, 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작품까지 이렇게 6개의 명화를 선생님이 윤곽선을 따서 갖고 올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출석 인정은 바로 요 명화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꼭 준비물 잘 챙겨오고 혹시 질문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비공식 댓글로 남겨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